혹시나만 잘 알면 14세 이상이면 우파 대형 유튜버가 가능합니다. 저는 우파 대형 유튜버가 부럽지 않습니다. 그들을 닮으려 하지 않습니다. 조회수가 잘 나오는 유튜브 꼭지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옳지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국 신화, 한국 민족의 심층무식을 담은 보고입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대신에 북한 국화를 사랑하는 정신 나간 놈이 있어요. 신화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만 붙잡고 거기서 빠지고 신화 공부 다 했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군사정권 한국사 교육과 민주파리 시대의 90년대 한국사 교육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한국 신화의 교육과정 편입입니다. 한국 신화를 다룬 책을 보면 제천 행사 사진은 꼭 빠짐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책들은 학술적인 어휘를 써서 한국 신들이 어떤 것인지를 대중에 알려주는데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책들이 뭔 소리를 하는지를 잘 이해하는데 지극히 최근이었고 과거에는 몰랐다는 자기 고백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대부분 한국사 교과서는 한국 사회를 시족 중심의 신분사회제라고 규정합니다. 물론 서양 신화도 시족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나 한국과 서양이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과 더불어서 시족 사회가 해체되지 않는 사회이지만 서양은 시족 사회가 해체된 사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미국 하는 짓 보면 시족 사회가 아직도 유지되는 것 아니냐, 미국 정치 언론에서도 신화가 복원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인들이 인정하는 서양인들의 유럽에 대한 교과서적 해설은 서양은 시족 사회가 해체가 됐고 중공은 시족 사회가 해체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국신화는 곧 시족신화와 일치가 됩니다. 당군신화, 고주봉신화, 석타로신화는 시족신화이면서 동시에 건국신화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너무 전문적입니다. 시족신화는 양반 후손들 어느 놈들 족보에 반드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보편화하면서 어떤 귀족이 갑질 전행해왔고 그것이 반만년 역사를 유지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천 행사 그 사진이고요. 일본은 일본 천황이란 공통분모가 반만년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에 상응하여 한국 시족 신화를 담은 특정 양반 시족 집단들의 선조들이 반만년 권력을 지속해 왔다고 합니다. 천황 권력의 반만년 지속이 일본인이고 한국인은 특정 양반들의 시족들의 선조들의 연합이 지속되어 왔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은 도장하고 박쥐가 앞으로도 또 반만년 후손들이 지배하겠다는 식인데, 이런 식의 한국사 서술이 위헌인데, 한국 학자들이 다 너무 아주 쉽게 헌법 원칙을 버리는데 완전 충격받았습니다. 이렇게 바뀐 한국사 논리는 다분히 중공 역사 취향입니다. 일본인들이 일본 천황이 반만년 지속해왔다는 이야기와 달리, 즉 나머지 일본인들은 다 평등하다고 논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특정한 귀족의 배타적 갑질 헤게모니로서 고대 중국식 사고관이 반만년 지속되어 왔다고 한다면 눈치 빠른 사람들이라면 당장 느낄 것입니다. 헌법의 평등권을 나중에 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의 평등권이 조갑제닷컴은 의도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우리 지금 차별받고 있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 인정되지 않냐며 특수계급 인정되고 있죠. 어떤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창설하고 있죠. 사회로 부정선거 은폐하듯이 의도적으로 이것도 은폐해온 거 아니냐. 이게 오래된 생각이죠. 동도 중국 진리와 서양 형식은 조화롭지 않습니다. 조화롭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중국 신앙입니다.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은 권력을 김일성 가문과 시진핑 가문이 가지고 일당 독재 공산당과 시족 진리를 일치시킵니다. 김일성 민족이란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씨 조선이 있다면 김일성 공산당이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시도는 김대중 민족의 화의 시도입니다. 1990년대의 한국사 교과서가 신화가 정규교육에 편입된 이유가 이제야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토스가 로고스로 바뀌었다는 서구의 공식을 한국사에 적용하면은 최초의
신화는 불교와 도교로 이어지는 그 시족신의 형상인데, 이것이 가시화를 드러내면서 유교의 그 리기 철학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리기 철학으로서 시족 습관 드러내는 것이 뭐 중국 문명의 로고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에는 한국 한자의 번역을 공동민주당으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여민락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음악으로서 조화질서, 즉 8일무로서 궁중연애의 상징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요순시대 속 상상 속 이루어진 시족군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혼연일체의 모습을 현재화로 나타나게 합니다. 한국사는 복잡하게 보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시족신화에서 파생된 귀족 가문의 꾸준한 반만년 지속이거나 왕을 중심으로 하면 왕조의 변동입니다. 군사정권 유민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듯이 고려 말에서 조선 왕조 변동에도 신라에서 고려로 변동에도 수많은 귀족들이 타입하면 끼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뭐 조선 그 시대 귀족들이 일제에서도 그 엉겨붙고, 그리고 대한민국 또 친일파가 또 남로당도 하는 거고, 또 대한민국 해체 또 고려 연방제도 끼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나라가 망해도 귀족은 남는다.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민은 일베어 그런 그 기사도 났어요. 한국 국민한테는 정당 방위권이 없다. 국민의 자기 보호권이 없다. 국민을 귀족의 노예로 보고 있다. 중국화로 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 이거 아니까 무슨 그 고대로 가자, 중세로 가자, 그 궁을천이 있다. 천도교 신앙의 그 고대 옛 거가 아름다웠다. 전부 다 웃긴 소리죠. 한국인의 전형적인 심리는 조울증과 편집증입니다. 즉 조증, 우울증과 편집증입니다. 시족의 자기보존이라는 의미는 상당한 도그마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꼭 기독교의 도그마만 비판해요. 시족신앙의 도그마가 몇백 배 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만들지도 없애지도 못하게 하고, 부동산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고, 허건날 공유란 이름하에 정부 이익 강탈을 시도하는 데는 한국 신화를 깔고 있습니다. 한국 신화가 전부 뭡니까? 중국 신앙 경전에서 파생된 거예요. 한국 신화 따지면은 냉정한 말로 시진핑의 주장에 반대가 쉽지가 않아요. 반대는 해야 되겠지만, 반대를 하려면 그래도 좀 중국 중심의 사도의 종속 신화를 안 쓰면 그래도 반대가 될 수 있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 쓰면서 반대래.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다음 세대들은. 게르만식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 향한 인종주의적 우월권을 말할 때 북유럽 신화 에다, 토르, 오딘이 사용됐습니다. 광주민주항쟁과 연관된 전라도 좌파시족이 인종주의적 우월권을 시도할 때 한국 신화의 사용은 크게 이상할 것도 아닙니다. 신화를 사용했어요. 안 한 게 아니야. 다음 세대들이 신화를 잘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시족 국가는 관직을 특정 시족이 독점합니다. 그 독식이 무너지면 왕조가 무너집니다. 히틀러 체제는 상당히 중국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국은 한족이 권력을 독점합니다. 그런 전제로 위구르 탄압이 유다인 탄압과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전라도 좌파의 그 선민주의를 전제로 외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형 유튜버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무슨 글을 쓰든지 배경에 이러한 공식을 넣으면 됩니다. 조증 문제를 유발할 수 있게 더불어민주당 문제를 해설합니다. 즉 모든 문제는 외지인이 간섭을 해서 생긴 거다. 화가 난다. 외지인 나가라. 다 외지인 문제다. 그리고 그 화가 나는 거하고 우울함은 하나로 연결되죠.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 원혼들, 그거하고 또 그 화가 남이 그렇게 많이 연결돼서 그러니까 그 세월호 파리에서도 조증 문제로 모든 문제는 박근혜 문제다. 그 전라도 그 지방자치단체가 청해진 그 해운업체하고 불법으로 연결된 전라도 문제는 아니라 모든 문제는 그 전라도 지방자치가 아니라
그 박근혜 정부 문제다. 시족 바깥의 문제다. 조증을 만들고 그다음에 우울증. 근데 이게 꼭 좌파 더불어민주당 문제가 아니라 그 국민 그 진당 지지층에서도 똑같이 조증 우울증 코드로 모든 문제가 저쪽 문제다. 그다음에 억울함이 원통하다. 이 주제를 하면 할수록 남는 장사죠. 우울증과 그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울증을 드러내려면은 그 민요, 민담, 설화 이런 것에서 애틋함을 나타내는 코드 있잖아요. 서태지가 그 옛날에 90년대 8마디 따오는 샘플링을 많이 했잖아요. 민담과 설화, 민요 같은 데서 나온 억울함을 나타내는 그거를 샘플링해서 현대에 마구 쓰세요. 다 먹혀. 안 먹히는 게 아니라 다 먹혀. 민요의 세계는 시족끼리 잘 사는데 외부인이 초를 쳤다는 이야기로 무한반복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국인의 남긴 시족 무의식을 강화합니다. 한국인에게 시족 중심의 유불선 신앙은 곧 권력입니다. 그런 유불선 신앙과 얽혀지는 귀족 마피아의 권력입니다. 그리고 넘어서들 안 될 지점을 넘어섰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걸 지키겠다. 편집증 요소를 강조해야 됩니다. 좌파들이 그 김대중이 어땠는데, 노무현이 어땠는데, 뭐 문재영이 어땠는데, 우파에서 정신 나간 게 노무현이 어땠는데, 뭐 문재영이 이렇다면서 그 옛날 미화하는 거, 같이 빨아주는 거, 이건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우파의 눈을 가리고 김대중과 노무현을 아저씨 상상 허위 세계로 덧칠하는 거, 이게 참 문제죠. 한국인에게 전형적 심리는 조울증과 편집증으로 모두 전제군주 신간과 얽힌 심층무의식입니다. 이게 외부인이 간섭해서 화가 난다. 외부인이 간섭으로 우울하다. 그리고 우리 시족에 뭘 지켜야 된다. 조증, 우울증, 편집증. 이게 다 전제군주 신간하고 연결된 거죠. 자본주의 정서를 정신분열증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그 조증, 우울증, 편집증은 한국인 심층 무의식의 반시장 경제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 자유경제원파들은 이런 조증, 우울증, 편집증에 관련된 한국인의 그 중국의 4대 종속국에 이어지는 농민정서, 반시장 정서를 집어내는 거를 해석을 못해. 유럽이 여기서 왜 나와? 유럽 사회민주주의가 왜 나와? 특히 김정호 교수는 좌파를 읽지도 않고 느낌으로 적당히 대충 때려. 가장 인기 있는 주제인 사이다란 표현에선 조증과 우울증 사이 공간에서 우울증을 팍 덜어낼 수 있는 주제다. 조증과 우울증의 순환 고리를 잘 짜야지 사이다 코드를 마련할 수 있죠. 아무데나 사이다 코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조증, 외부인의 침탈로 우리 시족끼리 잘 사는데 그게 무너졌다.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는 유튜브 AI 그게 어디서 한번 뜨면은 그 연관 그거로 막 같이 띄워준다면서요. 다른 대형 유튜버가 한국 신화로 이렇게 신나게 빨아먹으면은 그거 같이 쓰세요. 한번 성공하면은 자기도 성공해. 그 대신 똑같이 하면은 지적재산권 침해니까 같은 상징 코드만 넣고 다르게 이야기하시면은 역시 다 통합니다. 안 통할 수가 없어. 이제 결론을 이야기합시다. 대형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 여론 형성에서는 일반인의 의지가 아니라 영웅의 의지일 뿐이며,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가의 물개박수인데 지금 영웅의 물개박수다. 추미애 윤미향 그런 거의 물개박수다. 모든 것은 외진 때문이다. 그래서 화가 나고 억울하다. 그리고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된다. 김대중 시족은 김대중을 지켜야 되고, 뭐, 그렇게, 그 식으로, 박정희 전두환 그거로, 조갑천 씨가 안 좋은 거, 그렇게 키웠어. 그렇다고 좀 안 할 수도 없죠.
다른 유튜버가 성공한 코드는 같이 빨게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을 무한반복하면 됩니다. 특히 우울증과 연결되고 원한과 원통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의 단골 메뉴인데 우파가 너무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건드리려면 서민의 내면 심리를 이용하면 단번에 가능합니다. 무속신화 부분을 현대적 글쓰기에 이용하면 됩니다. 무속신화는 삶에서 느껴지는 서민들의 그런 심리를 그렇게 깔고 있죠. 좌파가 우울증과 원한을 강조하면서 내면아이 이론에 내면아이가 무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내면아이는 어른들의 마음 안에 다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대형 유튜버가 일반인들에게 실감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을 논해봅니다. 결국 우파들의 코인을 빨면 빨수록 사회 어른들이 전부 아이가 됩니다. 결국 사회에서는 철 든 사람보다 철이 안 든 어른들이 압도적 다수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의 반복으로 우파 코인을 빨려면은 철 든 소수를 그렇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철이 안 든 아이 같은 다수를 끄집어내려면은 아이 같은 어른들의 상처를 끄집어내야 되죠. 이제는 선진 국민, 선진 시민 이러면서 도덕적인 거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세우기도 어려워요. 계속 반복적으로 철이 안 든 아이 같은 사람 어른들을 끄집어내왔어요. 이제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선진 시민은 말 잘 듣지 하면서 좀 참아라 이런 게 말이 안 먹히죠. 공공도서관은 고학력 노인끼리 멱살 닿는 풍경도 심치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보면 도서관까지 오면 고학력인데 하는 짓 보면 아이입니다. 대형 유튜버로 돈을 벌려면은 어른들의 아이를 끄집어내서 어른됨을 멀리하게 해야 됩니다. 즉 참고 인내하면서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 시민의식 이런 거 하면은 돈 절대로 못 벌어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지식은 그런 게 힘을 발휘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돈을 못 번다. 유튜버로 조증, 우울증, 편집증 이런 것을 무한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족 권력의 유지인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됐냐 이런 식으로 조증, 우울증, 편집증으로 반복하면 대중성은 없지만 사회 안정성은 붕괴가 됩니다. 지금 일반 국민이 힘들어지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대형 유튜버가 돈 버는 게 먼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당신앙에서 전라도 무당신앙은 아주 도덕의식이 없습니다. 전라도 대중들이 도덕의식 없이 권력 집중하는데 경상도가 도덕 가지면은 경상도만 손해다. 같이 도덕 없자. 저는 이런 식의 분위기에서 전라도 대중들의 사회운동이 약속 위반 아니냐. 과거 거를 끄집어내는 게 먼저 아닐까요? 그럼 다 깨지지. 다 깨지는 걸 원하지 않는 이들이 우파에서는 계속 권력을 잡는 거 그들이 부정선거도 맡고 있죠. 문제제기도 맡고 있죠. 조증, 우울증, 편집증은 수적 권력 차원으로 끝없이 무한하게 흔들려서 무질서 상태에 이르는 19세기 수준의 상태에 반복을 전제합니다. 서양법을 이해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놔두고 고대 신화로 돌아간 히틀러 파시즘처럼 한국도 만진다 파시즘으로 돌아갑니다. 박근혜 탄핵은 무효입니다. 위법합니다. 불법합니다. 그것은 서양법 기준으로 그럽니다.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이들의 상당 부분은 그러나 박근혜 시조의 의미로 대중사회에 일으켜집니다. 사실은 서양법 기준으로 위법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대중들의 성립을 끝없이 막아왔어요. 정치인들이 득표행위를 위해서 대중사회에서는 어른들의 아이가 더 많다. 이걸 꾸준히 끄집어냈죠. 1987년에 유명한 광고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짜짜로니 법 실증주의에 반대한다면서 자연법을 주장하기 87년 유한한 항쟁인데요. 아니 적어도 법학 논문은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자연법은 아무래도 짜짜로니 이 정도였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자신하느냐, 창작가 비평의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2000년 무렵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사람을 봤으니까, 그리고 그게 이상해 보이지 않았으니까. 자연법의 온전한 이해는 2000년, 뭐 2000년에도 그 당연히 그 짜짜로니 수준으로 2000년에 서양 고대 철학의 번역이 이루어지고 나서였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창작가 비평 게시판에서 오늘의 일베보다도 더 게시판에 글이 많이 올라왔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같은 그런 글을 봤었죠. 신화의 남발은 곧 전라도 시족신앙이 법이 되거나 경상도 시족신앙이 곧 법이 되는 수준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 공유제는 전라도 유교문화 없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전라도가 아닌 이들의 정서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동시에 전라도 좌파는 전라도가 권력 잡았으니 히틀러 시대 유대인처럼 나머진 찌그러지라. 전라도가 권력 잡았으니 전라도 시족이 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머지 국민들은 그게 아닌 거죠.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이어집니다. 결국 이 논쟁을 해야 돼요.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동학의 최재우 신앙첩, 증상교회 그 조상신이 동서로를 아울른다는 생각. 그건 청나라 신앙이에요. 한국 신앙이 아니라 중국 신앙이야. 근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지금 권력 쥐고서 국제 예수 사기다로 세계를 복음사, 하나님 사기, 이웃 사기, 세계 사기를 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보편 사상이야. 신앙이지, 신앙. 특정 신앙의 기독교 신앙 그 교리를 다 박살내는 위법, 불법한 인권 침해지. 우파 유튜버가 우파 이념 확산커녕 무법화의 확산이며 그 일반인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귀족 감투진만의 봉사로 그친다는 것입니다. 중학생 이상이면 안다고 논하니 어떤 분은 페이스북에서 7살 이상이면 안다고 논합니다. 공감해줘서 고마웠으나 그래도 중학생 소신은 유지하려고 합니다. 7살은 기초적인 사회를 모릅니다. 기초적인 사회인식은 대학 5, 6학년부터이며 본격적으로는 중학생부터입니다. 조증, 우울증, 편집증, 다른 유튜버가 성공한 한국인 무의식 코드도 같이 빨아서 쓰기. 이건 일반인은 몰라. 자기 정도는 돼야지. 일반인 배제야. 외지는 몰라. 우리만 아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족끼리 계속 잘 살고 잘 먹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를 상징으로 배경에 넣으면은 무슨 글이든지 다 대중성을 얻습니다. 우파 유튜버 성공 도식은 그냥 자기들의 코인이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민사회와 사회 성숙의 하등의 상관이 없어진 겁니다. 이걸 쓴 이유. 정말 조갑재 기자의 성공 비결은 한국 신화의 사용에 있으며 진리를 조갑재닷컴 외부나 일반인들과 공유하는 상태를 못 견뎌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다원주의로 진리와 공존이 기본인데 진리는 무조건 시족신앙으로 경상도 신종교 시족 권력이다. 다른 진리는 아니다. 무조건 아니다. 튕겨내자. 그러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도 아주 무관심하죠. 이번 선거에서 보궐선거에 공매도 금지 3개월 연장할 모양입니다. 주가가 일단 외향상 높을 겁니다. 자산가치는 아직 빠지기 전일 것입니다. 그러면 자산가치가 높다, 주가가치가 높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전라도 시족들의 이대로 전라도 시족끼리 이대로 그다음에 그 경상도 쪽에서도 그 주식 투자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대로 이런 식으로 할 때 당장 탁 막히잖아요. 시족 신앙으로 갈 때 결국은 그 시족 권력으로 거기 매수되는 시족들의 그 권력에서 매수 심리를 넘어서려면 어른적으로 더불어 살려면 이게 이런 시족 권력으로 매수 정치 이게 아니다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해야 되는데
진리는 조업주 씨보다 어린 세대 일반인과 외진이 모르고 꼭 9세대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리는 고대 그렇게 전통까지 이어진다 해서 박정희 이승만 이어지는 그 신화 이야기는 결국 진리는 김무성이다 이렇게 요약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족신앙으로 돌아가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경상도 신종교의 권력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전라도 신종교의 판판이 깨집니다. 전력 차이가 경상도 신종교는 20이고 전라도 신종교가 70이라는 지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이로 부정선거를 외면하는 것은 우파안에서도 권력이 신종교 가문에만 있어야 된다는 모종의 원칙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반만년에서 권력은 특정 시족에게만 머문다. 조가치 씨 머릿속에 있는 법치주의가 현재 법학교육에서 논하는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바른 법치주의 주식이 없으니까 전라도 좌파가 무슨 헌법 왜곡을 해도 다 통해. 그래서 전라도식 종족주의적 휘어짐이 아니라 경상도식으로 휘어지는 게 답이다. 꾸준히 이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중이 원하는 건 전라도식 종족주의적 휘어짐에 X표를 놓는 걸 원하는 거죠. 계속 딴 걸 원해. 딴 걸 하면서 서로 그러니까 귀족끼리 하면서 귀족 앞에 덤비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지배하는 것에서 그냥 우파코인 대형 유튜버의 원조 아니냐. 시족 신앙에서는 조상 숭배로 아래급 세대들의 무한복창이지만 서양식 사고는 손익계산서로 무엇이가 이득이고 뭐가 손해인가 하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1994년에 공교육이 한국신화 복원하고 시족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민족 부분에 한국이 기어들어가자. 중국共产党의 시족 습관의 보호여 고려연방제가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도교 조물주 비슷하게 이미지 메이킹하고 선동합니다. 그래서 결코 김정은은 주체 사상 쓰지 않습니다. 신종교 무당신앙으로 남한산동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한산동은 국제사회의 소련 기독교 수준으로 선동하여 남한의 적화를 국제사회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사회에서 인플레이션에도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미국 간의 인종주의로 경제적 손해를 타시족에 넘기겠다는 반성경적 종족 전쟁의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한국 사회 자산버블은 호남 향후의 무한갑질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족들의 재산을 침해를 하면서 호남시 자기 문재왕 권력에 이어진 권력에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복수 심리로 군사정권의 이득을 본 사람에게만 복수하겠다는 식으로 가겠지만 사실은 불특정 제3자에게 무한 복수를 하는 거고, 어린 시절에 동족상잔의 비극을 논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개신교가 거의 상징적이었는데 그게 참 저는 그립습니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모든 정치 코드는 종족전쟁 코드로 이어지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도 다 똑같아요. 지금 다 종족전쟁 코드야. 자산 버블 시대의 막판으로. 그래서 열심히 일하려는 것보다도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이들한테 제 재산 몫을 뺏어오자. 이렇게 가고 있죠. 최소한 지금 현재가 위법하다, 불법이다 이런 거를 먼저 팍 드러내면은 사회가 바뀔 텐데, 이렇게 위법하다, 불법하다 이렇게 드러내려면은 사회에 어른이 많아져야 된다 이런 전제 코드로 하면은 쉽게 안이하게 돈 빨아먹는 우파 대형 유튜버 자리가 사라지죠.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킨다고 논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주장하면서 시족 권력을 지키자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자고 논하면서 시족 권력 비슷하게 논하는 사람, 그게 워낙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워낙 강하게 시족 권력을 주장하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하고는 또 별개의 목소리다 하는 식으로 졸지에 시족 의미가 나타나죠. 그런 식으로 각각 이어지니까 무슨 통합이 있겠습니까? 우파 유튜버는 살찌고
보수 권력은 나날이 그 빈곤해지는 이런 참 모습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